안녕하십니까. 강남 파고다 1타 토플 팀 라이팅을 맡고 있는 서영구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신 분들은 저희 팀의 선생님들입니다. 오늘은 토플, 신토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제 옆에 계신 여선생님, 케이티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 1타 토플 팀의 리딩을 맡고 있는 KT라고 합니다. 맨 오른쪽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노란색 셔츠를 입고 앉아 계신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토플 1타 토플 팀의 리스닝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입니다. 저희 팀 유일한 외국인 선생님이시죠?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파고다 스피킹 1타 토플에서 스피킹을 맡고 있는 조셉 폴러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5월 29일 날 드디어 이제 토익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토익이라고 부르는데요. 토익이 바뀔 거라고 이제 발표한 시점에서 많은 토플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했었죠. 이러다가 이제 토플도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했었는데 ETS라는 데가 이제 토익뿐만 아니라 토플도 만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걱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학원가에서는 이제 토플도 바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토플 뭐 이런 걸로 이제 웅성웅성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시험을 본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제 예전 시험과 비교해서 너무 어렵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 각각 영역별 전문가들 선생님들 모시고 신토플, 즉 토익처럼 토플도 바뀌는지 아니면 바뀌진 않는데 어떤 예전 시험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바뀌는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리딩 선생님, 우리 케이티 선생님이 먼저 토플도 신토익처럼 뭔가 바뀌는 게 있는지 아니면 바뀌지 않았으면 뭐 어떤 점이 과거 시험에 비해서 예전 시험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포맷이 약간 변하긴 했어요. 그래서 포맷 먼저 말씀드리면 그 전보다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는 빈도가 좀 바뀌었거든요. 보캐뷸러리 유형이 있고 팩트 유형이 굉장히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문제 유형들인데 그 아이들의 빈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단어가 그전에는 한 지문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나왔다면 이제는 뭐 4개에서 6개 정도까지 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단락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지문에 한 6개 단락, 7개 단락이었는데 이제는 한 4개 단락으로 줄어들어서 한 단락 내에서 정보를 찾으시오 라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읽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늘어났고, 반대로 단어를 찾는 게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엔 2개, 3개 어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4, 5개의 어휘가 늘어나면 그렇죠. 그건 상대적으로 쉬운 거 아닙니까? 외웠으면 쉽죠. 외웠으면 쉽다는 얘기는 쉬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본 영어 실력이 쌓여 있으면 전보다 더 점수 내기가 쉬워진 거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모인 주제는 뭔가 시험이 어렵다라고 모였는데 리딩은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어 실력이 있으면 그러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어 실력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토플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어렵지도 않다 이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첫 번째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든 꼼수를 통해서 스킬을 통해서 좀 가능했다거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맥락보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그러면 더 이제 정리하자면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죠. 대충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라 진짜 영어 실력을 늘리지 않으면 맞아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맞아요.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뭐 리딩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요? 하나만 더. 단락 개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고 정보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늘어났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 풀 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범위가 넓어졌죠. 맞아요. 범위가. 그래서 스키밍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지까지도 물어보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세지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지문 자체가?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전에는 한 800자 정도였는데 이제는 900자까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나오는 그 소위 패세지라고 하는 게 이제 800자 정도인데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한 900자 정도 늘어졌다. 그거는 그리고 단락 개수는 줄어들었다. 단락 개수는 줄어들었다. 패세지는 길어졌는데 맞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쪼개지는. 패러그래프는 이제 개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거죠. 이 약간 어려울 텐데 우리 외국인 선생님께서 좀 패세지와 패러그래프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야?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보통 이게 대본대로 가는데 이렇게 우선 패시지는 아시겠지만 패시지 전체적인 스토리를 말하는 거고 서로 물론 결론 다 예. 통틀어서 그리고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풀이해 주는 게 이제 패러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메인 아이디어를 풀이해 줄 때 여러 가지 요점들이 예전에 간략하게 나왔다면 지금은 몇 가지 요점만 잡고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패세지가 늘어나고 이제 예전에 바디가 4개였으면 이제 3개로 줄고 그렇죠. 이제 더 심도 있게 읽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라이팅 독립형으로 따졌을 때는 그러네요. 그쵸. 라이팅 독립형으로 치면 300자 나오던 게 이제 500 400자로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바디를 4개를 썼던 거를 이제 바디를 3개나 2개로 줄였으니까. 대신 이제 디테일이 많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추론할 때도 여러 가지 네.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풀어야 되니까 꼼수가 좀 안 된다. 그렇죠. 바디를 3개를 읽었을 때보다 바디를 2개를 읽었을 때 더 어려웠어요. 빨리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네. 힘들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LC로 가보죠. 이 학생들이 워낙 들리지 않는 애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의 말을 듣고서는 이게 무조건 어려워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전문가이신 우리 네. 선생님께서 박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문가 박 선생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학생들 실력에 따라서 다르게 이게 항상 피드백이 오는데 시험 마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실력이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너 정말 어떻게 느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도 이제 피드백을 들었을 때랑 또 이제 저희가 또 시험을 또 자주 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을 칠 때랑 이렇게 딱 이제 섞어서 자료를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느끼고는 있죠. 첫 번째는 그 문제 유형마다 출제되는 그 빈도수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쉬운 문제 유형이다라고 하는 문제 유형은 이제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이제 어려운 문제 유형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게 또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시험을 치렀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라고 느끼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어렵다라고 그냥 타픽이 어렵다는 건가요? 그럼 나오는 문제가 어렵다는 그럼 거니까 문제 어려운 유형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 뭐가 그러니까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뭐 리딩의 약간 서머리 같은 그런 문제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여러 개를 고르라고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순서를 맞춰봐라라고 하는 문제에서 학생들 많이 시간을 그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이런 현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항상 있어왔던 건데 요즘 들어 빈도가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죠. 그렇게. 네네네. 예전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네. 나오는 횟수가 좀 많다 보니까 맞아요. 애들이 좀 어렵게 느껴요.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두 번째는 이제 리스닝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그 발음 문제인데 그 발음이 우리는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듣는 발음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확실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평가하죠. 저희가 작년 겨울이었나요? 그 토플 뭐였죠? 컨퍼런스? 네. 컨퍼런스에 워크샵. 워크샵을 네. 다녀왔었는데 토플도 마치 토익과 같이 뭐 호주식, 영국식 발음이 섞일 거다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이제 말만 되고 안 되고 있다가 작년부터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완벽한 영국이나 뭐 호주식 발음은 아니지만 좀 비스무리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설플 수 있는 조금 이상한 발음들이 섞이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 LC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발음이 이제 각각 뭐 호주식이든 미국식이든 네. 영국식이든 네. 발음이 좀 더 추가가 될. 그러면은 정말 어려워질 거다. 아. 네. 학생들 대부분이 그런 발음을 어떻게 듣고 연습하기 힘들거든요. 그 8분 들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뭐 요즘은 뭐 조금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좀 짧아졌죠. 5분, 뭐 5분 30초 정도면 렉처가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어떻게 그 긴 지문을 영국식으로 듣고 문제를 풀겠어요, 학생들이. 근데 재밌는 건 네. 또 뭐냐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성우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호주식 영어를 호주에 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남한 네. 사는데 북한 사투리를 흉내내는 네, 것처럼 그렇죠. 이 성우가 맞습니다. 하는 건데 그러면 뭐 섭외하는 게 어렵지 않으면 이제 발음의 변화는 쉽게 줄 수 있겠네요. 아, 얘네들이 네. 워낙 또 유명한 성우들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변화는 뭡니까? 사실 이 세 번째 문제는 제가 더미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잠깐 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실 아까 리딩 KT 맞아요. 선생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으실까 약간 좀 예상했었는데 언급하지 않으셔가지고 양보했습니다. 뭐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리딩과 리스닝 더미가 미국식으로 네 그렇죠 변하고 미국식으로 있어요. 변하고 있죠. 네. 토플의 덤이란 무엇입니까? 속임수 시험 세트 정도? 그래서 얘는 실제 시험 점수에는 안 들어가는데 실제 시험처럼 탈을 쓰고 나오는 애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얘가 누가 봐도 얘는 탈을 쓴 덤이구나, 실제 시험에 점수에 안 들어가는구나라고 티가 났어요. 그런 게 몇 개가 대표적으로 있죠. 뭐 수메리안인가 뭐 이런 몇 가지 주제가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주제도 않습니까? 정해져 있고 맞아요. 순서도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 RC의 전에는. 대표적인 뭐가 있죠? 수메리안이 정말 대표적인. 아 그 그렇죠. 리딩에서 나오는 그리고 네. 굳이 그걸 따로 공부하시거나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걔네는 아예 순서가 맨 마지막에 나오면 무조건 덤이다라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원래 세 세트 맞아요.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한 5세트. 맞아. 두 세트 더 추가되면 그러면 이런 더미의 변화라는 건 뭘 의미하나요? 이제는 티가 안 나요. 봐도 이게 덤이구나 그치. 혹은 실제 시험이구나라는 걸 모르고 풀게 되기 예를 때문에 들면 수메리안이 나오진 않고 다른 게 나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럼? 주제도 완전히 변하고 아, 이게 주제도 첫 완전히 번째 바뀌고.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덤이가. 예전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리안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없고 이제 새로운 더미의 주제가 나오는데 맞아. 나오는 패턴도 맨 끝이 아니라 이제 막 네, 맞아요. 진짜 중앙에 시험처럼 나온다 이런 네, 거. 사실, 그런 건 네, 그게- 굉장히 크겠네요.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이죠. 맞아요. 예전에는 만약에 주제가 바뀌어도 마지막 세트만 뭐 풀지 말아라라고 하는 아, 얘기를 쉽게 그런 할 수 식으로? 있었는데 어. 요즘에 이제 그렇게 안 되죠. 요즘에는 위험하면 그냥 다 풀고 가. 그러면 진짜 네. 막말로 다 풀어야 되겠네요. 네. 이게 덤인지 모르니까 뭐 그러니까 스피킹 전략은 라이팅에도 영향이 있죠, 당연히. 싹 다 아, 푸는 그럼 거네요. 네. 시험 시간이 확 길어지니까. 그렇죠. 라이팅은 맨 마지막 시험 보기 맞아요. 때문에 지치죠 많이. 근데 사실 지친다고 영어가 뭐 더 지치는 건 아니고 지치 있기 때문에 뭐 영어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스피킹 시간인데요. 그 소문으로는 무슨 동영상을 보고 이 스피킹을 하는 이런 시험이 있다라고 이제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학생 부산에서 뭐 이런 시험 봤다라는 얘기가 네. 있는데 실제 뭡니까? 진짜 화면을 보고 뭐 비디오를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험이 있나요? 맞습니다. 우선 올해 초에 데모로 이제 학생들이 부산 쪽에서 샘플로 ETS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비디오를 보고 요약을 하는 이런 유형을 출제를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시험이 어땠는지 서베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실제 있어요. 실제 시험이 아니고 이제 시험이 뭐 끝나고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네, 네. 이런 시험을 한번 네가 봐서 이제 우리한테 그렇죠, 이제 그렇죠. 피드백을 해달라 네, 이런 피드백을 걸 해달라. 우리가 이제 예, 데모라고 예. 볼 수 있겠죠. 예.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날 외에는 없었어요. 한 번도 이제 나온 적이 없고요. 반영되지도 않았고 현실적으로 비디오를 보고 요약을 한다는 것보다 이제 ETS 측에서는 아무래도 음원을 듣고 요약하는 게 좀 더 영어 실력 판단하기에 더 적합하다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비디오로 바뀐다는 제도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는. 예. 그래서 그 통합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건가요? 우선 스피킹과 라이팅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독립형에서 지금 현재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독립형이 예전에는 좀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문제가 나왔더라면 이제 현재는 조금 길게 물론 라이팅보다는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좀 더 긴 문제 유형이 나오고 있고요. 독립형 1, 2번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채점 기준인 것 같아요. 채점 기준. 몇 주 전 어떤 학생이 와서 쌤 저는 모 학원에서 한 5개월 정도 배웠는데 계속 스피킹에서 독립형에서 굿이 나오다가 요즘에는 뭐 볼 때마다 리미트시 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는 대충 발음 억양만 좋아서 이제 넘어가는 이런 거는 이제 논리도 없어졌어요. 보겠다. 예. 어느 정도 로직이 좀 있어야 되고 오프 토픽이 될 경우 이제 알짤없이 이제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첫 두 문제를 같이 이제 묶어서 넣어봤는데 첫 번째는 describe two different schools that you attended when you were younge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두 다른 학교를 뭐 설명하래요. describe라고 나오죠. 근데 그 다음 문제 보시면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schools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확실히 describe는 묘사해라는 뜻이고 compare는 비교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비교하라면 비교를 해야 되고 묘사하라면 묘사를 해야 되는 이런 유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Your university has announced that it will allow students to keep pets in the dormitories. What do you think? 이제 dormitory에서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보통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찬성한다, 난 찬성한다, I agree. 그럼 제일 많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부연 설명으로 one of the reasons is because having a pet can be a great way to relieve stres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 템플릿을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저도 압니다. 뭐든지 다 스트레스 적용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뭐든지 이 스트레스가 펫이 많은데 우리한테 그죠? 예, 뭐 그쵸. 스트레스 쓸 수는 있습니다만 스트레스 템플릿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 상황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문제에 보시면 애완동물을 키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왜 하필 dormitory냐 이 부분도 좀 건드려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러네요. 학생들이 스트레스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답이 애완동물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맞아요. 얘기만 하다가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도미토리가 이제 같이 사는 공간이니까 뭐 그런 걸 좀 터치를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ETS에서 그러네요. 원하는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뭐 distraction, 공부하는데 방해, 뭐 그렇죠. neighbor students 뭐 등등 냄새도 나죠.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단어를 좀 듣고 싶어하는 거죠. 냄새 납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나 봐요. 바디 두 번째 냄새예요. 바디 원은 개소리고 바디 두 번째 냄새예요. 이게 벌써 라이팅 선생님들의 브레인스토밍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그렇죠. 바디 원이 클리어하게 개소리, 두 번째는 개냄새 딱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스피킹 섹션을 듣고 계십니다. 예. 라이팅 섹션 아니죠? 예. 대표적인 또 하나의 케이스로 찬반 문제인데요. 마지막 자료 화면을 보시면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Young children should be allowed to have cell phones at all times. 보통 이런 토픽 나오면 학생들이 또 무슨 얘기 할까요? 통화하면서 스트레스 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 로직상 저는 원어민 입장에서는 좀 이상해요. 누구한테 애완동물 왜 키우니? 그러면 스트레스 풀려고. 솔직히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건 학대 아니에요? 예, 학대죠. 마찬가지로 야 너 이게 그렇죠. 애완견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날 공부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 그럼 야 강아지 데리고 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강아지 때리면 스트레스 그렇죠. 풀 수 있긴 그렇죠. 있는데 그죠? 예. 연결시킬 예. 수도 있나요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데 연결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이. 안 연결은 한다는 됩니다. 거죠. 왜냐하면 이게 라이팅이랑 스피킹이랑 되게 비슷한 게 연결은 돼요. 왜냐하면 엽기적이어도 내가 개 두 마리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손으로 이러면서 적으려고 분간하고 하면 말은 되는데 그렇죠, 말은 이게 되죠. 조셉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엽기적인 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욕을 그렇죠. 하면 채점의 점수가 깎이는지 않까 그렇죠. 이런 아우, 예. 전반적인 좋네요. 저는 할 말 많죠. 이거 괜찮아요. 알고 이런 거 싶네요. 알아요. 요거 우리 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스피킹 답안에 네. F라는 단어를 썼을 때 감점이 당하는지 안 그렇죠, 당하는지는 그렇죠. 저희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건 알고 알고 있어요.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예. 분위기 좋아요. 네. 마지막 토픽에서 young children이 셀폰을 at all times 언제나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냐 문제 나올 때 여기서 원하는 건 하필 왜 young children이냐라는 게 문제고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꼭 나와야 되고 그리고 at all times 왜 언제나 가지고 다녀야 그렇죠. 되냐 이거를 그렇죠. 확인을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점 또는 고득점 25점 이상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아이디어 이제 영칠들이 키드냅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언제든지 갖고 다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경제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키드냅하는 아니, 사람들이 아니, 많아서 그거보다 라이팅인데 이거. 토크의 줬어, 기회가 줬어. 지금 키드냈다는 거야. 원래 뭐 외국인 노동자 요거 괜찮네.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이제 그럼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예, 드디어.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이제 라이팅인데요. 네. 라이팅은 분명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바뀌었다라고 공식 발표는 없지만 라이팅은 정말 독립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이제 여러분들 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15년 12월 12일 날 거랑 이제 16년 2월 28일 거. 이게 이제 작년 겨울부터 약간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토익이 이제 바뀐다는 이제 발표된 시점이랑 비슷한데요. 토요일 날 학생들이 이 시험을 보고 브레인스토밍을 3, 4분 한 게 아니라 질문을 읽는데 3, 4분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길기도 하고 이게 처음에 보면 뭐 nowadays 컴퍼니가 뭐 프로바이드 한다 마치 뭔가 인트로까지 주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독립형 확실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16년 2월 28일이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방학을 마지막 하는 그때가 주에 마지막. 이때 시험 굉장히 많이 봤죠. 근데 진짜 이때 진짜. 질문을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Children Nowadays하고 쭉 가다가 가운데 줄에 이 세미콜론이라는 게 들어가요. 있네. 근데 이 세미콜론이 들어가는데 이 세미콜론의 역할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이게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원인과 결과를 네. 주는 경우.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뒤에 거 playing with simple toy만 건드린 거죠. 그래서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장난감 이런 거 갖고 놀면 뭐 창의력이 발달 된달지, 애들이랑 바깥에서 놀면 이제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테크놀로지에 릴라이한다는 얘기를 쓰지 않은 애들은 다 오프토픽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장 단적인, 특히 라이팅 독립형에서는 거의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네. 이게 진짜 토플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질문이 있어요. 아까 리스닝에서는 이게 변화가 이제 문제 유형의 그 빈도수로 지금 있다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라이팅에 이런 문제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한동안 종족을 감추다가 갑자기 나온 건지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면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말이죠. 빈도수는 확실히 뭐랄까 이게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문제 some people이나 others에서 이제 A, B 중에 고르는 거는 사실 많이는 안 나왔던 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이 두 번째 있는 세미콜론은 이거는 진짜 아주 최근 들어서 얘네들이 진짜 문제를 공들여서 만들고 있다는 게 단적인 예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봤을 때는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라이팅은 특히 독립형은 좀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온다. 얘네가 예전에 만들었던 문제를 그냥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주에도 예전에 문제가 그냥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얘네가 뭔가 개발하면서 만드는 문제는 다 이렇게 뭔가 함정이 있게 만든다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각각 4개 섹션으로 이제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바뀐 발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즘에 나오는 토플 문제들이 어렵다는 게 이제 공통된 네.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점수가 왜 안 나오는지 원인을 좀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좀 약간 준비해서 가는 게 맞아요. 가장 고득점을 받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1타 토플 팀은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우리 다음번에도 자주 가져서 학생들을 좀 자주 뵙도록 하죠. 자, 오늘은 그럼 오늘 신토플의 주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